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괜찮을까? 또는 청약으로 아파트 마련하는 게 괜찮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 내 집 마련하시는 데 있어서는 자, 청약 통장을 통해서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세요. 근데 우리가 꼭 청약으로만 아파트 지금 우리가 당첨받는 게 유리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재고 아파트, 그러니까 재고 아파트라고 하면 구축도 있고요. 또 신축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아파트 청약으로 공급받는 게 기본적으로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 누구나 알고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죠. 청약 당첨이 안 되고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지금 다녀가셨던 분이고 또 제가 일전에 이 시흥 장현지구 그 아파트 청약에 대한 리뷰를 했었고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 또 떨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전화가 오신 게 지금 내가 얼마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게 자, 괜찮냐? 또 만약에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뭐가 있냐? 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시냐? 라고 물어보니까 안산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는 요 시흥시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제가 이런 지역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그 직주 근접이라든가 또는 아이들 학교 또 성장하는 아이 때에는 함부로 지역 움직이시면 안 돼요. 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좀 단편적으로 보면 아이들 학교 옮겼는데 왕따 당하고 그래 버리면 또 이제 진짜 막 그 고생문이 또 열리고 또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사춘기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기에는 그 지역을 이동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역 같은 것도 제가 물어보고 직장의 근처 뭐 이런 것들도 좀 여쭤봤고 또 이제 자금 사정이 어떤지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택을 좀 취득할 수 있는 가용자금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전세 살고 월세 살고 했던 분이 이 시흥 장현지구 지금 많은 아파트가 분양이 끝났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쪽에서 시행하는 그 시흥 영무 예다음 아파트 이 아파트 경쟁률 높았고 또 그리고 이쪽 앞에 이제 향후에 그 월곡 판교선 지하철역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시흥 장현지구에서는 이 시흥 장현 센텀과 뭐 금강 펜테리움 이런 아파트와 못지않게 굉장히 입지가 좋은 이 단지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관심 있는 아파트 청약을 넣었지만 역시나 떨어지신 거예요. 역시나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 2년 전에, 3년 전에 주택을 샀으면 차라리 가격이라도 올랐는데, 지금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올라간 가격에서 신축 아파트 더더욱 못 사고요. 자, 구축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구축도 올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그리고 또 자기가 사기에는 좀 아깝고요. 예, 아깝고. 그래서 이제 청약으로 계속 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으로 그래도 제가 항상 가성비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가성비. 예. 그래서 좀 비교 해드리다 보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뭔가 주택을 하나 취득하는 게 낫는지 앞으로 청약을 기대하고 매입하는 게 낫는지.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죠. 청약으로 당첨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다. 웬만한 상황이면 청약으로 사는 게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제가 여쭤봤더니 자기는 본인은 자 역세권이었으면 좋겠대요. 역세권. 그리고 구축보다는 신축이었으면 좋겠대요. 자, 그리고 가진 자금은 얼마가 있는데 그래도 이 안산하고 그 다음에 이 시흥시를 주변으로 해서 그동안 성장을 했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서해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제가 살펴봤고 시흥 장현지구를 주변으로 해서 구축 여기 있고요. 장곡동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시흥시청역 앞에 구축 봤고요. 또 이쪽에 능곡지구가 있습니다. 능곡지구에 구축 아파트들을 또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못지않게 가격이 그래도 좀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요분이 또 선호하는 거는 좀 쾌적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도 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왜 그러냐면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가격 상승이 앞으로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구 조건도 굉장히 많았고 상대적으로 좀 까다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쪽에 보게 되면 제일 풍경채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제일 풍경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얼마 전에도 제가 살펴봤었죠. 예, 뭐 분양권 84제곱미터가 뭐 7억 6천에 나와 있고요. 뭐 그다음에 막 7억 5천에도 나와 있고 뭐 저층 기준으로는 뭐 6억 후반대도 나와 있고 뭐 진짜 달라는 대로 지금 그 한 1억 정도의 갭 차이를 놓고 84제곱미터 가격대가 형성돼서 나오는데 지금 이 아파트 단지가 얼마 전에 그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여기 확인해서 살펴보게 되면 7억 5천 960만 원에 매매가 하나가 되면서 예, 지금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유명하신 분, 뭐 구독자 막 15만 명 넘어가시고 뭐 13만 명 넘어가시고 뭐 20만 명 넘어가고 예, 그런 분들이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지역 굉장히 리뷰를 많이 했고 굉장히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고 각광받을 만한 지역이다.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실제로 지금 보니까 가격이 되게 많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좀 유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지금 전세가율로 바라본 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조금 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유명하신 강사분들께서도 지금 뭐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을 잡아라.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금 많은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그 강사님들 지금 들어올까요? 예, 들어오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아직까지는 그 도시 자체가 성장이 안 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정체기로 가기까지에는 일단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도시라는 게 보통 6년에서 7년은 걸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권도 안정이 되고, 학군도 안정이 되고, 이제 도시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뭐 전세든 매매가든, 예, 그 어느 정도 안정세로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일단 그 교통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신축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고 분양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만들어졌고 또 이 그러니까 규제가 뭔가 집값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그 규제가 지금 뭔가 자극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 일대에 뭔가 프리미엄을 주고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입주하는 이 시흥시청 동원 로얄듀크 아파트 지금 전세가 475개 월세가 266개 물론 중복 물건일 가능성 좀 농후하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대 수가 지금 447세대에 비해서 전세가 중복이 있든 월세가 중복이 있든 470개가 넘어가고 260개가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실수요자보다는 일단 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시점. 자, 그리고 이제 뭔가 지금 뭔가 세도 안 맞춰지고 본인이 이사 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뭔가 세를 맞춰서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또 실수요자가 이 아파트를 또 매수하자니 또 이거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매매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가격이라는 게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역세권 위주로 보게 되면 이 시흥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시흥시청 주변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한 3개가 있는데 그 3개 정도 아파트가 가장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저렴하다. 신축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이 시흥 능곡역 주변으로 예, 주변에 능곡지구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가격이 좀 올랐고 대신에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준신축 아파트가 돼버렸죠. 근데 지금 웬만한 분들이 이쪽 라인에서 서해선이 지나가는 라인에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있었고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요 분도 많이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주변에 그 제일 풍경채 센텀이라든가 이제 금강 펜테리움이 그래도 시흥시 장현지구에서는 역세권하고 그나마 제일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이하 아파트들은 아직 그 지하철이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보시게 되면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유승한 내들이라든가 영무 예다음 아파트 이 두 아파트 정도가 예,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세권. 왜? 이쪽 앞에 이제 그 월급 판교선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쪽 라인으로 지금 살펴봤는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안산이에요, 안산. 자, 안산 같은 경우에도 잠깐 지역적 설명을 설명드리면,
지금 이쪽 지금 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단원구입니다. 단원구 쪽에서 보게 되면 자, 우쪽으로는 그 뭐가 있죠? 예, 바로 그 예, 남동공단이죠. 일자리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시화공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월공단이 있고 안산공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게 되면 광교까지도 금방 가요. 광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든 또는 앞으로 이쪽 해당 지역에 그 이제 월곡판교선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월곡판교선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쪽 라인, 그래서 이쪽에 바로 대규모 일자리 10만 개가 일자리가 생기는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과천이죠. 그래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리고 이쪽에 지금 조금 잘리긴 했는데 판교입니다. 그래서 월판선이 쭉 이어지게 되면 자, 3대 테크노벨트. 그래서 일자리 11만 개, 그 다음에 4.6만 개, 자, 10만 개가 앞으로 들어서는 이 라인. 근데 이쪽 라인으로 뭐가 있죠? 쭉 서해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에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면은 시흥 시청역에서 월판선 이용해서 이 대규모 업무 일자리까지도 이동이 가능해지고, 이건 철도 노선이 그동안 없었지만 만들어지면서 혜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혜택이 좋아진다? 가격 상승이겠죠? 예, 정주 여건 좋아지겠죠?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안산이라는 지역이 또 입주 물량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좀 주택 가격이 안 나갔지만 작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라인 쪽에 한정거장만 내려오면 달미역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내려오면 선부역이라는 데가 있고, 또 내려오게 되면 초지역이 있습니다. 자,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펜타 역세권 5개 지하철역이 들어서는데, 그러니까 역사가 들어서는데, 자, KTX역도 이제 그 하반기에 인천발 KTX가 이제 발주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슈, 그래서 인천 출발지에서 이제 다음 역이 초지역인데 그 KTX를 중심으로 해서 또 호재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가격을 살펴보니까 34평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이 7억 원대가 전후로 해서 호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 초지역 푸르지오 메트로 단지가. 근데 이건 진짜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점차적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좀 가격이라는 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일대도 바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다 같이 비싸게 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이쪽 지역에 가격대가 7억 전후고요. 좀 전에 아까 봤다시피 이쪽에 우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이쪽 구친축 아파트들도 지금 실거래가가 7억 5천 찍혔고요. 7억 원이 왔다 갔다 넘어가는 그 상황인데 32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한정거장이에요. 자, 그 한정거장 역사를 보게 되면 달미역이라고 있는데 이 달미역에도 지금 바로 옆에 보게 되면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 지금 보게 되면 84제곱미터 또는 그 35평형인데요. 예, 35평형이에요. 32평형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이 아파트가 지금 5억 원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아직 3년 차긴 한데 만 2년 차가 안 됐고요.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그 시흥 장현보다 좀 더 괜찮죠?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그래서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10건설사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4억 9천, 4억 4천 뭐 이렇게 지금 가격이 찍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5억 원 정도에 이렇게 지금 로얄동 로얄호수가 지금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로얄동 로얄호수라는 걸 생각했을 때 5억 원 정도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초지역보다는 마이너스 2억 이상 싸고요. 자, 위에 시흥 장현역, 그러니까 능곡역 일대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약 2억 5천 정도 저렴한 거예요. 평수는 조금 더 큰데. 근데 이 아파트도 보면은 그 지금 신축이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 신안산선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안산선이 이 광명역에서 이렇게 시흥시청 방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산 방향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라인, 지금 요 화살표를 쳐드리는 라인, 이 박스를 쳐드리는 라인도요, 신안산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이 서해선도 괜찮고요. 자, 서해선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달미역에도 신안산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선은 내년에
그 대곡역까지 개통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일산까지도 들어가요. 중간에 이제 김포공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9호선이나 5호선으로 또 환승이 가능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이제 신안산선 타고 가면 여의도, 영등포, 서울 도심권까지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고요. 강남권까지 갈 수 있다. 그랬을 때 시흥 장현지구 못지않게 오히려 역세권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더 가까워요. 근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신축 아파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 아파트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아파트 다음에 아래 내려오게 되면 그 안산 라프리모 아파트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편한 세상 선부 광장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역세권 가깝고요. 이 선부역에도 그 신안산선이 이제 정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지금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뭐 5억 6천, 뭐 5억 5천 뭐 이렇게 가격은 나와 있는데 가보시면 아직까지는 분양권이기 때문에 아시죠? 분양권 좀 더 비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그 정도 한 선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 라프리모 같은 경우에도 동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동이 좀 큰데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좀 역세권하고 가깝고요. 좀 뒤쪽은 좀 역세권하고 걸어가는데 좀 시간 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선부역 중심에 있는 이 신축 아파트하고 이 달미역에 있는 아파트가 이 시흥 장현역 못지않게 신안산선과 서해선 공통으로 이용하고요. 월곡 판교선 들어왔을 때 똑같이 이용합니다. 자, 근데 역세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달미역은 완전 이런 아파트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선부역 주변으로도 굉장히 가깝고요. 자, 그랬을 때 가성비, 가격이라는 게 지금 막 2억 원 이상, 뭐 달미역 기준으로 보면 한 2억 원에서 2억 5천, 예, 아래 위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여기 지금 여기 시흥, 예, 시흥 시청역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능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비싸고요. 초지역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이 초역세권, 같이 신안산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해선도 지나가고, 월판선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 위로는 가격이 마이너스 2.5, 예,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초지역보다는 마이너스 2억 정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 뭐 입지가 초지역이 좀 더 좋다, 어디가 좀 더 좋다 그렇지만 이 정도 가격이 차이 날 정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어차피 안산의 상권 그냥 그렇습니다. 시흥 장현역 생긴다고 해서 상권 그냥 그래요. 우리가 뭐 스타필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케아 또는 롯데마트 등 이런 대규모 단지들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그 트렌드상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 갈 때 저도 이제 광명역 세권에서 살아봤지만 걸어서 잘 안 가요. 뭐 물건을 사러 가든 뭐를 사러 가든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져가는 건데 일단 대부분이 그 자동차 이용으로 그러니까 이용해서 이제 이 지나가는 게 상권이고요. 근데 상권들 지금 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학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점점 좋아지는 라인들이 있을 텐데 뭐 시흥 장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선부역이나 뭐 달미나 초지역 주변으로 봤을 때 학군이 또 썩 그렇게 뭐 어디가 월등히 괜찮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초지역 그 메이저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초역세권이지만 주변에 아이들 학교는 안 보여요. 굉장히 좀 멀리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산 라프리모 초등학교 하나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선부역 광장 초등학교, 중학교 가깝게 있습니다. 역세권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전부 다 그 동수가 학교도 가깝고 역세권도 가깝고요. 좀 올라가게 되면 이 안산 메트로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달미역 역세권으로는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현이나 초지역이나 선부역에 비해서 가장 가깝고 자 그리고 이제 단지 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립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면 시립 유치원 보이시나요? 예, 시립 유치원이 있고 그 커뮤니티 같은 건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이렇게 내려와서 한 10분 거리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하나가 지금 뭐 월등히 뭐가 괜찮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교통호재에 있는 건 똑같고요. 자, 가격적인 메리트 가성비를 보자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상담 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안산에서 시흥 장현에서 청약으로 떨어지든 아니면은 좀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지? 왜 이렇게 지금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됐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신 다음에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이 입주 물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좀 조정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찾아보면은 이렇게 저렴한 물건이 있는데 지금 순간에서는 일단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차이 나죠,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가성비하고 돈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항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항상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점점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까 저렇게 보는 안산 선부나 아니면은 달미역 기준으로 보면 정말 메리트 있는 단지들이 아직까지도 있다. 그리고 신안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전 타당성 조사라 그래서 지금 여의도까지 들어오는데 이게 앞으로 그 서울역까지 가잖아요. 2차 구간. 이거 아직 끝나지 않은 호재예요. 근데 신분당선, 수원역 들어가는 거 예비 타당성이고요. 그 빨라야 그 23년에 잘하면 착공 들어가는 건데 신안산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착공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통되어 있고 또 내년에 그 구간이 일산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보이네요. 김포공항에서 5호선 완성, 9호선 완성. 자, 강남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의도 영등포, 뭐 이런 것들, 서울 도심, 빠르게 갈 수 있게끔 변화가 되고 있는 지역들. 그런 호재들을 중심으로 가성비가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시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거고요. 항상 뭐 어떤 전문가들 얘기하죠. 되게 유명하신 분들. 유명하면 뭐예요? 어디가 좋은지를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왜 그럴까요?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어디 가서 강연하고 뭐하고 할 때 그런 얘기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즉 뭔가 큰 자금이 들어가서 뭐 상담을 받아야만 이제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이제 소개도 하고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주택이라는 거를 또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적정성의 그 상담료를 지불하고 괜찮은 아파트 단지를 소개받으시는 건 괜찮은데 상담을 받으시면서 그 좀 되도 않는 가격 굉장히 비싼 서울 지역에 그 아파트를 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자, 오피스텔 이런 거를 추천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또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한테 돈을 주고 상담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상담 사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여튼 항상 도움이 되는 100억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